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5 전남국제 수목 비엔날레와 함께하는 하이브리드 토크쇼 먹고 농담 중에 진행자 박현보입니다. 자, 그럼 오늘 토크쇼에 함께해 줄 분들을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먼저 수목계 샛별 박지은 작가님께서 함께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2025년 전남 국제 수목 비엔날레에 참여하게 된 박지은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작가님, 저는 가장 먼저 궁금한 게 일단 그 수목이라는 게 정확히 무슨 뜻이에요? 일단 한자적으로는 그냥 물 숫자에 먹묵자여서 주로 먹을 물과 함께 물기 있게 번지게 표현한 그림들을 수묵화라고 한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배워오긴 했었거든요. 먹과 번짐과 여백을 이용한 그런 좀 전통적이면서도 클래식한 느낌이 있고 어떤 정신적인 부분까지도 반영하는 그림들을 수묵화라고 이제 얼추 이해해 주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더 어려우신 것 같은데요. 그렇죠. 약간 이제 그럼 작가님, 제가 듣기로는 네. 작품들이 되게 많다고 들었는데 대표 작품 몇 개만 좀 소개해 주실까요? 지금 작업하는 거는 옛날부터 이제 있었던 불교의 수호신 사천왕을 그 현대의 여성 캐릭터, 좀 만화적인 느낌으로 바꿔서 표현하는 작업들을 하고 있어요. 쥐띠나 뭐 용띠 이런 거랑 겹쳐서 이제 뭐 작업을 진행하기도 하고 아니면 다른 것들이랑 콜라보를 하기도 하는데 호랑이와 한국풍과 결합해서 이제 콜라보레이션을 했던 아이브 헤아 뮤직비디오 작품이었습니다. 아이브를 만나신 건가요? 아이브를 간접적으로 이렇게 만났죠. 오. 느끼면서 작업을 했기 때문에 네. 이제 작가님, 저희가 오늘 음식을 좀 먹으면서 얘기를 나누는 시간인데 과연 어떤 요리가 나올지 지금부터 만나볼까요? 네, 좋습니다. 자, 오늘 특별한 요리를 해주신 우리 차수환 셰프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차수환이라고요. 저는 현재 목포과학대학교 견임교수로 하고 있고 광주에서 탑셰프 요리학원 부원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요리 설명을 좀 듣기 전에 작가님은 어떻게 평소에 좀 요리하는 걸 좀 좋아하세요? 안주입니다. 이것도 요리도 예술이라고 생각이 되니까 네, 저는 그냥 그림으로만 예술을 하고 싶어서 네, 최대한 요리는 잘 안 하는 걸로. 네. 그러면 이제 오늘 풀 코스로 준비를 해주신 거잖아요. 이 첫 번째 이 코스 그럼 이름이 어떻게 될까요? 들기름 먹물 파스타입니다. 저희가 수목 이제 같은 경우는 이제 먹을 주로 많이 사용을 하잖아요. 그래서 오징어 먹물을 요즘에는 좀 새롭게 사용하기 위해서 면으로 준비했습니다. 덜어드릴게요. 네, 하나씩 이거 뭐예요? 이거는? 제가 이거는 밀가루 가지고 만든 과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저희 밀전병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여기에도 지금 보시면 검정색이 있죠. 이게 지금 흑임자 가루를 제가 만들어서 위에 좀 더 먹을 연상시켜서 준비를 해드렸거든요. 이제 드셔보시면 과자 같은 거예요. 바삭바삭하고요. 혹시 이거 이렇게 떨어져 있는 것도 면적이 조절이 돼 있어요? 이 방울들? 네, 의도가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일부러 이제 수목을 좀 생각을 하다 보니까 네. 약간 뭐 어떤 20개는 여백도 이게 좀 네, 필요하다고 들었거든요. 저도 이제 막 좀 잘하고 싶거나 멋있게 보이고 싶을 땐 자꾸 넣는 걸 생각하는데 오히려 제가 나중에 돌아봤을 때 좋았다고 생각한 작품들은 되게 그냥 머리를 좀 비우고 불필요한 걸 뺐던 작품들이 나중에 봤을 때 저한테도 스스로 되게 좋더라고요. 사람들도 되게 좋아하는 작품들이요. 불필요한 걸 빼는 게 되게 중요하고 그게 여백인 것 같아요. 너무 맛있는데요? 괜찮으세요? 보통 제가 알기로는 뭐 먹물 요리는 오징어 먹물밖에 안 쓰는 걸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대표적으로는 오징어 먹물, 낙지 먹물 두 개를 주로 많이 생각을 하시거든요. 근데 오징어 먹물 같은 경우는 낙지에 비해서 점도가 더 진합니다. 농도가 좀 더 진하기 때문에 요리에 쓸 수 있는데 낙지 같은 경우는 농도가 너무 묽어요. 쉽게 말씀드리면 크림 소스랑 물이랑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요리에 쓸 수가 없습니다. 그 정도로 차이가 네. 엄청 나는. 이제 저희가 들기름 먹물 파스타였고 네. 또 다음 음식도 준비가 되어 있나요? 네, 다음 음식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너무 예뻐요. 그니까요. 단청 모양 같아요. 5개가 이렇게 네. 있는 모양이. 셰프님 그 요리 좀 설명해 주실까요? 이번 음식은 제가 흑임자를 사용을 해서 리조또를 만들었고요. 근데 저희가 흑임자를 먹게 되면 향이 강하고 맛이 좀 강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일부러 생크림이랑 우유를 같이 넣어서 좀 더 부드럽게 먹을 수 있게 만들었고요. 작가님 딱 보시기에 또 어떠세요, 느낌이? 보이는 요소를 되게 잘 고려하셨다는 느낌 들거든요. 왜냐하면 꽃도 다 3개씩 있고 맞춰서 삼각형 느낌으로 얘네가 허브를 안고 네. 있어요. 그래서 이게 되게 안정적이고
신선한 그림처럼 보이는 것 같거든요. 이게 되게 그 그림 네모난 그림 종이 같은 느낌인데 혹시 네. 그거를 의도를 하고 작품을 몇 개를 한번 봐봤어요. 네. 근데 이제 제가 생각한 거는 접시가 하얀색이기 때문에 이게 종이고요. 먹물 파스타 같은 경우는 엄청 진했잖아요. 네. 근데 지금 이 리조또 같은 경우는 좀 더 부드럽고 약간 흐릿한 느낌을 주는 거고요. 그리고 보시면 막 꽃이랑 허브가 올라가 있는 게 약간 색감을 좀 더 넣어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수묵은 그냥 검은색, 흰색 딱 네. 요 정도로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네. 색깔을 조금 넣고 하는 그런 것도 수묵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아무래도 수묵하면은 흑백 이미지가 되게 강하기는 한데 실제로 먹 중에서도 검은색이 아니라 색깔로 먹을 만든 먹들도 되게 많아요. 빨간색 먹, 네, 채색 먹이라고 해서 그런 것도 있고 까만색이 안 들어갔지만 뭔가 번짐 있고 그런 먹을 가져서 썼다면 수묵화라고 표현하는 작가들도 많고 일반 사람들이 보기엔 먹이 안 들어가면 또 수묵화가 아니라고 할 수도 있는 건데 그런 좀 이렇게 어긋나는 지점들이 또 되게 미술에선 재밌는 포인트인 것 같아요. 좀 담아볼까요? 네, 저 그런데 정말 먹색 같은 느낌이 있거든요, 흑임자인데. 오, 엄청 꾸덕해요, 그리고. 우와, 진짜 약간 네. 물감 색깔 같은 느낌도 있고. 그러네. 네, 저희가 처음 먹어보는 맛 같은데요? 저도요. 네. 맛도 물론 맛이지만 이게 창작자로서 뭔가를 계속 만들고 개발하고 연구하는 과정이 정말 쉽지 않을 텐데 이게 뭔가 좀 새로운 걸 도전하는 게 어떤 창작자의 숙명이 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건 어쩔 수가 없죠. 이제 이걸 하다 보면 이제 계속 만들어야 되고 계속 뭔가를 새롭게 발견을 해야 되기 때문에 주로 영감은 그럼 주로 어디서 얻으세요? 이거 엄청 막 신선한 소재나 느낌이 올 거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요리랑은 비슷하게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거든요. 맨날 칼질해야 되고 뭐 맞죠, 이렇게 맞죠. 밑작업 해야 되고 그런 것들이 이제 쌓여 있다가 어느 날 뭔가가 이제 자극이 조금 되면은 그걸 그냥 내 식대로 내보이는 방식이 이제 작품을 만든다고 생각하는데 사람들이 아주 그러니까 조금의 뭔가 다른 점이 있으면 되게 그걸 신선하다거나 현대적이라고 느끼는 것 같아요. 그냥 작품을 완성하는데 우리는 시간은 얼마나 걸릴까요? 작품마다 다른데 수묵화 작품을 할 때는 몰아쳐서 이렇게 집중력 있게 딱 끝내야지 에너지가 이렇게 일정하게 나오거든요. 근데 그 집중력은 잠깐이지만 집중력을 보여주기 위해서 뭔가 훈련을 했던 시간이 길어서 결과적으로는 긴 경우도 있고 아니면 좀 수묵화 중에서도 쌓아가지고 만드는 경우에는 맨날 비슷하게 쌓아야 되는 경우도 있고 가장 길게 오래 걸렸던 시간은 얼마나? 한 3년 정도 걸린 게 있어요. 되게 조그만데 뭔가 그 하나 찍으면 끝난다는 생각 때문에 하고 있는 작품이 아직 있어요. 3년 동안. 또 준비된 코스가 있나요? 후식입니다. 이제 네. 뭔지 좀 설명해 주실까요? 제가 세 가지 맛을 넣어드렸어요. 맨 아래에 있는 거는 지금 제가 검은콩 두유를 넣어드렸고요. 그리고 가운데 녹색 같은 경우는 제가 녹차 크림 넣어드렸고 맨 위에는 제가 서리태 가루를 사용해서 똑같이 크림을 해서 3층으로 제가 준비를 해드렸습니다. 그럼 이게 차례차례 단계별로 들어와요? 그렇죠. 네. 저희 아인슈페너 드시듯이 그냥 마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묵화나 동양화에서 검은색도 중요한데 흰색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같은 흰색처럼 보여도 좀 밀도나 점도를 다르게 해서 이렇게 네. 다 층을 쌓는 그림들이 있는데 그런 느낌의 어떤 눈이 있는 산수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표현도 오. 물감에서 나오거든요. 염도에도 하신 건가요? 그러니까 다 아유. 이렇게 어쩌다 보니 이제 그렇게 된 거긴 한데 짠. 의외로 또 생각하지 못한 맛, 엄청 생각하지 못한 맛인데요. 그럼 작가님 이제 마지막으로 그러면 저희가 현장에 가면은 작가님의 작품을 볼 수가 있는데 이렇게 좀 보면은 조금 더 수묵화를 더 잘 볼 수 있다. 네, 동양 그림이나 이제 뭐 방식이라는 게 일본은 실제로 그렇게 사는데 왜 세로 쓰기 있잖아요. 왼쪽부터 이렇게 오른쪽으로 가는. 지금 저희는 가로로 쓰니까 그 방식이 없는데 거의 모든 옛날 그림도 그렇고 지금 제가 작업할 때도 그렇고 그 방식을 그대로 따르거든요. 그러니까 시선을 무의식적으로 제가 왼쪽부터 오른쪽으로 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관객들이 조금 오른쪽에서 왼쪽,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 반대 방향 이렇게 간다고 시선. 네. 그러니까 작품이 있으면은 네, 이게 이렇게. 네. 아, 근데 우리는 이제 익숙하니까 가로 이렇게 생각하는데 네. 이렇게 생각한다고 보면은 아마 그림들이 더 잘 다가올 것 같아요. 다른 선배들이나 다른 작가분의 작품도. 네. 이런 거 약간 꿀팁이네요. 네. 이제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시고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먼저 작가님부터 해주실까요? 맛있는 음식도 먹고 재밌는 토크
캠프도 이렇게 받고 음식과 수묵화 그리고 어떤 이렇게 만드는 과정이 되게 비슷하면서 좀 다른 점들을 많이 느낄 수 있어서 개인적으로 되게 재밌었고 이번에 전남 수묵 비엔날레 2029 이번에 전남 국제 수묵 비엔날레도 마찬가지로 그 서로 다른 그 어떤 문명과 문화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다채로운 작품과 작가들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꼭 놀러 오셔서 재밌는 다채로운 볼거리 많이 즐기시길 바랍니다. 수목화라는 거에 대해서 좀 더 많이 안 계기가 된 것 같고요. 수목 국제 비엔날레 오셔가지고 뭐 여러 가지 경험도 하시고 눈으로도 많이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수묵이라는 단어에 조금 생소하셨던 분들이 많이 계셨을 것 같은데요. 이 영상을 통해서 이 수묵과 조금 더 가까운 시간이 되셨기를 바라봅니다. 자, 2025 전남국제 수묵 비엔날레는 8월 30일부터 10월 31일까지 운명의 이웃들이라는 주제로 목포, 진도, 해남에서 열립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